창조는 본질적 이데아에서 관습적 형식을 뺀 것이다. 이거는 꼭 오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사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데아라는 건 이제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학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뭔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기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나, LG 무슨 폰이나, 그런 기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어떤 관습적 형식의 한계가 있겠죠. 그죠? 뭔가 불편했으면은, 뭐가 더 있으면 좋겠어. 그런 거 느낄 거 아니겠어요? 이 한계를, 이걸 메타인지 해가지고, 장점과, 메타인지를 한다는 거는, 이게 메타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거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어떠한 관습이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 둘을 같이 보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되는 거죠. 이 단점을 보완할 때 사유를 통해서 본질적 이데아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 사유 능력이 떨어지면은 방향을 잘못 잡게 되겠죠. 엉뚱한 방향으로 불필요한 기능을 자꾸 개발해서 자꾸 장착해서 돈만 더 비싸게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거를 해야 이게 이제 하나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 어느 방향으로 형식을 바꿀 것인가 하는 방향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사유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한다는 거는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관습적 형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본질적 이데아를 사유할 때 어떤 의미 있는 새로움이 나올 수 있다. 창조는 새로움이지만 이 새로움이 모두가 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불필요한 걸 자꾸 새로운 걸 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이 본질적 이데아에 대한 그 사유가 어떤 그 의미를 갖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술적인 창조도 마찬가지죠. 이 대가들은 항상 이 공식에 입각해서 예술을 창조를 해요. 자기 작품을 만들 때 이 관습적 형식, 이것이 하나의 그 미술의 역사죠. 미술사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적인 형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형식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하나의 이런 언어이기 때문에 조형 언어잖아요. 조형 언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본질적 이데아, 아트라는 게 뭐냐, 예술이라는 게 뭐냐라는 어떤 그 예술의 이상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이 이 단점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의미 있는 새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야 이게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 후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게 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을 때 시간이 걸리지만 다음 세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관습적 형식을 이거를 무시하고 이런 사유를 통해서 본질적 예술이 뭐나 내가 생각하는 예술 그거를 그냥 바로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새로움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기존의 형식과 중복이 되든지 또 어떤 그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가서 의미를 갖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기존 스마트폰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스마트폰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본인은 스스로는 대단하다 생각하겠지만 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중복이 돼요. 대부분이. 예.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을 때 그 어떤 그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저항, 이게 이제 저항의 대상이고 요게 이제 지향이 되는 거죠. 지향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항과 지향이 딱 합쳐져 가지고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 공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공식을 알아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학습이 관습적 형식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는가? 예. 아니면 내가 본질적 이데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사유가 안 되고 있는가?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갭, 이 둘 사이에 갭이 있거든요. 갭. 이 갭을 메꾸려는 노력이 창조라니까요. 이게 진정한 갭 투자죠. 그죠? 이 갭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 갭을. 여기에.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의식이 이 갭을 메우게 한다는 거죠.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창조는 불가능한 거래요. 제가 왜 이 창조와 의식을 연결시키느냐. 창조의 힘이 바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번의 내용까지 했네요. 의식은 관습적 형식을 메타 인지하고 형식의 본질적 이데아를 감지하여 형식과 본질의 간격을 좁혀준다. 근데 이 의식이 뭐냐? 의식. 이건 정말 그 어려운 문제죠. 의식이 뭐냐? 의식을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의식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식처럼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니츠 같은 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뇌를 제분기 크기로 확대해 가지고 그 내부를 샅샅이 조사할 수 있다 해도 결코 의식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과학자들이 이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데카르트는 의식이 송과체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송과선. 양자미학에서 제가 다룬 또 내용인데, 송과선에 이 의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그 신비주의자들이 과거에 그렇게 말해왔고, 어떤 그 기관의 특성상 그럴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만
이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뭐 이 송가선이건 아니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모든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식을 저는 이 의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돼 있죠. 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마음심에 이거는 뭐죠? 이게 소리음자가 있죠. 소리. 그 마음의 소리라는 얘기인데 마음을 이루는 소리라는 게 뭐예요? 소리는 파동이죠. 파동. 마음의 그 파동이라는 얘기죠. 파동. 이 파동이 제가 이제 양자미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의식을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 안에 뭐 송가선이 됐든 어딘가에 외부의 파동을 감지해낼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의라고 그래요. 의가 있다. 우리 안에 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거는 이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감각으로 들어오는 그 파동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이 공명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파동이 같으면은 그 진동수가 진폭이 되면서 그 느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에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식. 식이라는 건 암이죠.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암. 알게 되는 거죠. 뭔가를.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순수한 파동으로 존재하면서 외부 어떤 대상을 인식하게 만든다.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는 파동이고, 파동이라는 거는 빛이죠. 그죠? 빛이고, 이런 빛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동을 공명을 시켜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가 식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의식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다.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어떤 대상, 어떤 의가 어떤 대상과 만나가지고 여기서 인식을 가능하게 인식. 대상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의는 그냥 공의 상태예요. 텅 비어 있는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만 없는 건 아니죠. 파동으로 존재하는 거죠. 파동으로 존재하고 물질이 아니니까 공의 상태지만 대상과 만나서 이것이 색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의식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함께 이것이 합쳐지는 거죠. 합쳐져서 이제 의식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공이 색이 되고 색이 공이 되는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의식이라는 건데, 이 의식은 뭐 여러 분야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의식은 뭐 이런 거고, 근데 우리가 관습적 형식, 이 관습적 형식을 우리가 왜 선호로 하냐면은요, 이 관습적 형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이 의식의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전력. 이 송가선이 그러니까 저는 그 발전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발전소. 여기에서 이제 그 전력이 이제 그 만들어지는데, 그래가지고 뇌에 그 전력을 공급해줘가지고 그 대뇌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형계에서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은 그 생각작용, 감정작용 이런 거 하려면은 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식의 그 전력이 있어야 그게 프로그램들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아무리 많이 깔아놓으면 뭐예요? 전기를 안 꽂아주면 그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전력을 딱 꽂고 충분한 전력량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관습적 형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다 보면은 이 장점이 뭐냐면은요, 적은 전력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전형 기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절전형. 1등급. 좋은 의미로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예요. 습관적으로 행동하면은요, 의식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적은 전력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의식을 안 쓰다 보면은, 이 발전소가 이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발전해 놓은 에너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 고화력 발전이 필요 없는 거죠. 고화력 발전이. 그러면 이게 그 개발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송가선이 퇴화가 이루어져요. 퇴화된다는 거죠. 북한 같은 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은 발전소가 부족해가지고 이 고화력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저녁 해 떨어지면 불 다 끄고 그냥 자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옛날에 금강산 갈 때 온정리 거길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녁인데 불이 다 꺼져 버리더라고요. 불 켜진 집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은. 뭐 좀 하려고 해도 이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못 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전력량이 엄청나게 너무 많이, 지금 전력량으로는 감당 못 합니다. 더 많은 전력량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럴 때 이제 이 발전소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좀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원자력 발전만큼 이 전력량을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위험하다고 자꾸 폐기하려고 가지고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그런 이 많은 그 전력이 필요해요. 많은 의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의식을 아끼려고만 하지 말고, 아끼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화가 돼버려요. 의식은 퇴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안 쓰면은 퇴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육을 많이 쓰면은 힘들지만 근육이 강해지죠. 근육이 튼튼해지는데, 안 쓰면은 편하지만 근육이 퇴화되는 그런 거라고요. 의식도, 우리가 이제 절전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절전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의식이 퇴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근육 쓰듯이 자꾸 사용해줘야 이게 그 발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자꾸 사용하려고 그래야지 너무 절전만 주는 게 아니라 절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불필요한 후회. 예. 과거를 후회하는 거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과거를 생각하는 거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그 미래의 계획을 짤 때 과거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그거는 참조지, 레퍼런스지, 그게 어떤 그대로 그 습관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조해서, 뭔가 판단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지, 후회를 하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후회를 하면은 그 의식이 그 과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치 옛날 썩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신선한, 지금 여기에 그 순간에 몰입을 해야 그 신선한 그 의식이 작동이 되는데, 과거에 그게 연결이 돼 버리면은 그 부패한 음식을, 그 부패한 기운을 섭취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가 굉장히 이 의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뭐 걱정한다고 해결되면은 걱정해야죠. 걱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창의성이 필요한 것이지, 걱정 자체, 그거는 의식을 엉뚱한 뒤로 막 사용하게 만들어요. 자꾸 망상을 일으키고, 그것이 어떤 전력의 누수, 엉뚱한 뒤로 새게 만드는 거예요. 전력을 새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을 다 켜놓는다든지,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쓸데없이 전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전력량이 부족한데 그 알량한 전력을 그런데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적 인간이 될 수 있겠는지. 불가능하죠. 전략을 하려면은 그렇게 망상이나 후회나, 집착을 하는데 그 전력을 아껴가지고 창조적인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